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 모일 수 없는 4단계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됩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번지면서 지난 주말 비수도권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316명이 확진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5세에서 59세까지 352만 명 등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 0시에 시작됐는데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예약은 오는 토요일까지고 접종은 26일부터 진행됩니다.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예비 경선 결과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고 경선준비위원회가 꾸려진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선언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첫날인 오늘 대선 예비 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1살 생일을 앞둔 영국의 억만장자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첫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우주 관광 사업에 나선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은 오는 20일 우주선을 탑승합니다. 민간 우주 관광 시장의 판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정은 앵커의 휴가로 이번 한 주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은 사실상 야간 외출 금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하면 코로나 4차 유행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인데 수도권의 확산세가 다른 곳으로도 번지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로 비수도권에서 올 들어서 가장 많은 316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하루 동안 주말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1,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어제 일요일을 기준으로 한 확진자 수는 오늘 1,200명대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주점, 서울 마포구 펍에서 시작된 감염이 번졌습니다. 이런 영향 등으로 부산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닷새 연속 50명이 넘었습니다. 제주도 역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게 이달 전체 확진자 121명 중 54%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거센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비수도권 확진자는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의 24.7%인 316명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 한 주 전체로 따져봐도 20.5%, 그 직전 한 주보다 2%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부산과 대전에 이어 제주도 오늘부터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 풍선 효과를 막지 못할까 걱정이 큽니다. 증상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절대 제주도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적어도 며칠 전에 여행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검사를 먼저 받아주십시오. 이미 본격적인 4차 유행을 겪고 있는 수도권은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택시에도 3명 이상 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을 우려하는 데는 델타 변이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기존 변이보다 배 이상 빠르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는 기침과 콧물, 두통 등이 주요 증상이라 감기 증상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집단 감염도 일상 곳곳에서 계속됐는데 서울 강남 현대백화점에 이어서 서울의 또 다른 대형 백화점에서도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형 백화점입니다. 지하 1층을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곳 슈퍼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출근하시기 전에 확진 결과가 받으셔가지고 출근 안 하시고 퇴세를 했고요. 엄중하게 생각하고 검사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오늘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지하 1층 직원 200여 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발 집단 감염 확진자는 어제도 5명 늘어 109명이 됐습니다. 근무자가 대부분이고 방문자도 14명 확진됐습니다. 서울에서 8일부터 열린 대형 유아박람회도 전시업체 직원 1명이 확진되면서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틀간 4천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주최 측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선 훈련병 6명이 더 확진됐고 서울 용산구 한 중학교에서 10명,
경기 하남시 제조업체에서도 17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특정한 원인 없이 일상 속의 잦은 공간 속에서 감염이 증폭하게 되는 이 유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저희로서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퍼지면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0%가 넘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부터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50대 후반, 그러니까 55살부터 59살까지 352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접종을 하지 못한 60살에서 74살 10만 명이 대상입니다. 예약에 성공을 하면은 2주 뒤인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간밤에 사전 예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질병관리청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예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주소를 누르자 연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뜹니다. 다시 한번 누르자 아예 흰 화면으로 바뀝니다. 운 좋게 접속이 돼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 무려 3,887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뜹니다. 대기 인원만 23만 명입니다.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된 겁니다. 서버가 복구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제 신청자 모집인데 30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서버가 다운되고 이 정도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50대 모두 742만 명이 모더나 백신을 맞습니다. 55살에서 59살까지 352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우선 이뤄집니다. 오늘부터 토요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엿새 동안이고 접종은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자녀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접종이 취소되거나 미뤄진 60살부터 74살 10만 명도 이 기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50에서 54살까지 390만 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다음 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기 위해 한꺼번에 대상자들이 몰리는 데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만약 이번에 예약을 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19일 50살에서 54살이 사전 예약을 할 때 추가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버가 확충되지 않는다면 오늘 같은 현상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달부터 9월 사이 현역 입영 예정자 7만 명은 내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이처럼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이유는 해외 사례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신규 확진자의 99%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달 전으로 되돌아간 셈이죠.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한 병원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시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 급증 대응팀도 이 지역에 파견됐습니다. If you don't have nurses and staff to take care of 1,000 patients and physicians for that matter, it doesn't really matter how many beds you have. 미 존스 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현지 시간 9일 하루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만 8천여 명입니다. 사흘 내리 2만 명을 웃돌다 배 넘게 뛰었습니다. 감염자가 4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4일 이후 거의 2달 만입니다. That have a very low level of vaccination, like 30% or so, you're going to start seeing mini surges that are localized to certain regions. 신규 감염자의 99%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절반이 넘는 52%는 델타 변입니다. Although we expected the Delta variant to become the dominant strain in the United States, this rapid rise is troubling. 전체 미국인 가운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48% 수준입니다. 그런데 40%가 안 되는 지역에 900만 명 넘게 살고 있고 대부분은 델타 변이가 급증하는 곳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내년 3월 9일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본격 대선 전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민주당은 어제 대선 예비 후보 8명 가운데 6명을 출연하는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고 오늘부터 본 경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경선준비위원회를 꾸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장외 주자들의 합류 시점이 관심입니다. 보도에 박지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오후 대선 예비후보 8명 중 6명을 가려냈습니다. 기호 1번 추미애, 기호 3번 이재명, 기호 4번 정세균, 기호 5번 이낙연, 기호 6번 박용진, 기호 9번 김두관. 양승조 후보와 최문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 각각 50%를 적용했는데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본경선 일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경선은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다음 달 7일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9월 5일 서울까지 모두 11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지역별 경선 결과는 현장에서 공개됩니다. 국민과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모집된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다음 달 15일과 29일, 9월 5일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9월 5일 서울 경선 종료와 함께 최종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9월 10일 1위와 2위 후보의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난 9일 경선준비위원회를 꾸린 국민의힘은 흥행이 가능한 경선 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윤희숙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장애 주자들의 합류 시점이 관심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윤 전 총장은 대리인을 통해서 오늘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2일까지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우주 관광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억만장자들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성공을 한 건 영국의 브랜슨이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만든 우주 비행선을 타고 거의 90km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선 VSS 유니티가 활주로를 떠납니다. 13km 상공에 이르자 모선 2부가 떨어져 나가고 스스로 동력을 더해 약 88.5km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창밖으로 칠흑 같은 우주가 나타나자 비행선은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상태가 됩니다. I was once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looking down to our beautiful, beautiful Earth. If we can do this, just imagine what you can do. Hey! 71살, 괴짜 모험가로도 알려진 브랜슨 회장은 열기구로 대서양을 횡단하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2004년부터 도전한 우주관광 사업도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이날 1시간 30분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우주에 머무는 시간은 단 4분이지만 유명 할리우드 배우 등 600명이 2억 9천만 원을 주고도 이 여행을 하겠다며 예약을 마쳤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또 다른 형태의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를 향한 억만장자들의 이른바 스타워즈가 펼쳐지면서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노형우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공급 지역으로 꼽힌 태릉 관련 계획을 그대로 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고 정책 실패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면서 지금 무리하게 집을 사면 2, 3년 뒤에 어려워질 거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곳에 10,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녹지가 훼손되고 교통난이 심해질 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노영우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공급 계획을 조정한다면 대체 부지를 찾는 방법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약속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은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강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취소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날 노 장관은 부동산 공급 정책이 국민 수요와 맞지 않아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진 않을 거라고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무리하게 집을 사면 2, 3년 뒤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영끌 투자를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수년간 몇 차례나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정부가 또다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서울대에서 학생처장이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글의 비판 대상이었다고 학생처장이 지목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대를 찾아서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너도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다. 서울대 학생처장 구민교 교수는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한 후 하루 만에 다시 공개했습니다. 유족이나 다른 노동자가 아닌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라면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중간 관리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로와 갑질 등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사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서울대 다른 교수도 노조가 안타까운 사건을 악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서 해당 관리자를 마녀 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서울대 기숙사를 찾아 유족을 만났습니다. 역겹다는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충분히 진상규명이 되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책임의 문제는 좀 진상이 충분히 규명된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는 쪽지 시험은 직무 교육 차원이었고 그나마 2번 만에 폐지했으며 사복을 입게 한 것은 회의 직후 퇴근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대선 경선 절차를 시작합니다. 현재 범야권에서 대권 도전 선언을 했거나 출마가 점쳐지는 후보는 10명이 넘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례 예비 경선을 거쳐서 후보를 한 자릿수로 압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는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며 야권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이 역선택을 선동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저녁 회동합니다. 당초 지난 7일 만나려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습니다. 협치를 위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5인 이상 기업 720곳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여름 휴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들이 평균 4일 정도 휴가를 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은 5일 이상, 300인 미만은 3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4단계로 올라가면서 발생하게 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 법적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공포가 되고 석 달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정된 지원법이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도 달라집니다. 앞뒤로 30분씩 1시간 줄어드는데요. 오전 9시 30분에 영업이 시작되고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남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황전휴게소 근처에서 달리던 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차체 절반가량이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학물질이 20톤가량 실려 있었는데 다행히 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충주시의 한 수상스키장 선착장 대기소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사고가 났는데 5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근처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국장 엘리베이터 기계 장치실에서 불꽃이 일었고 검은 연기가 출국장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도 5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잠실과 고척 경기가 사흘 연속으로 취소됐는데요. 오늘 KBO 긴급 이사회가 다시 열립니다. 리그를 중단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그리고 인천 수원 의정부 교구도 모든 미사를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운영을 합니다. 각종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수도권 지역 사찰의 정기 법회를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겼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곡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건을 넘긴 건 34번째입니다. 한국 가수 최다 기록입니다. 네, 경기와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오늘부터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모레부터지만 학교 자체 판단으로 바로 원격 수업에 들어간 학교들도 있습니다. 어린이집들도 오늘부터 전면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군 부대에서 외출과 면회도 다시 통제가 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데요. 휴가는 부대 병력의 10% 이내로 규모를 줄일 예정입니다. QR코드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인증을 하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때 이용하는 QR코드에 백신 접종 정보도 함께 담기게 되는 건데 회차별 접종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유로 2020 결승전이 오늘 아침까지 열렸습니다. 90분이 모자랐는데요. 연장까지 간 끝에 우승팀이 가려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네요. 네, 승부차기까지 가는 긴 접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잉글랜드는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1대1로 비겼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승부를 봤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우승으로 지난 1968년 이후 53년 만에 유럽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사상 첫 유럽 선수권 대회 결승에 올랐던 잉글랜드는 대회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결승전 시작은 잉글랜드가 좋았습니다. 전반 1분 57초 만에 루크쇼가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는데요. 후반 22분 이탈리아 보누치가 동점골을 성공시켰고 최종 승부차기에서 이탈리아가 3대2로 이기면서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네, 최근에 수술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개석상에 나왔습니다. 귀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병원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을 맞아 주일 3종 기도를 집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교황은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사의 말을 전한 뒤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들어보시죠. In questi giorni di ricovero in ospedale ho sperimentato ancora una volta quanto sia importante un buon servizio sanitario accessibile a tutti.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일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소재 제밀리 병원에서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원한 것은 2013년 선출된 이후에 처음인데요. 언제 퇴원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미국 조지아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올해 96살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부의 결혼 7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자신이 80년 전에 다녔던 고등학교의 강당에서 이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75년간 함께 산전수전을 겪은 카터 전 대통령이 아내에게 건넨 한마디 먼저 들어보시죠. And to my wife, Rosen, I want to express a particular gratitude for being the right woman
that I chose for my wife. 네, 옆에 앉은 로잘린 부인 로잘린 여사는 잘하면서 남자에 관심이 없었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다고 말해서 웃음을 이렇게 안겼는데요. 이어서 카터가 나타났고 나의 인생은 모험이 됐다라면서 남편을 바라보고는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 낸시 팔로시 하원 의장 같은 쟁쟁한 인사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배달 대행업체 사장이 배달 노동자를 마구 폭행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배달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이 벌겋게 됐습니다. 몽둥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코와 눈 주변도 검붉게 변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는 40대 조모 씨. 지난달까지 일하던 배달 대행 업체 사장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달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장거리 속하는 한 3.5km 이상의 배달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2.4km로 표기가 되어 있고 2.4km에 대한 금액이 프로그램상에 찍혀 있어서 실제 배달한 거리보다 적은 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는 게 조 씨 주장입니다. 조 씨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했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뭐 평균에서 60개 정도 잡는다고 하면 한 2, 30건은 그러진 않을까. 기사는 사장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배달을 수행한 자료를 주면 다른 기사들하고만 비교해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남성은 이곳 피해자 집 앞까지 찾아와서 나무 몽둥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한 2m 정도 되는 막대기다. 나무 막대기다 이거. 강목으로 저는 바로 머리를 맞았고 넘어졌을 때도 계속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 조 씨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당분간 배달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장은 취재진에게 배달비를 빼돌린 적은 없다면서도 때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계속 시비 걸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제가 참다 못 참고 지금 좀 폭발을 한 거긴 한 건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장 김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또 이렇게 돼서요. 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또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또 노숙인들이고요. 이들을 설득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해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찾아낸 경찰관이 있는데요. 서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역 파출소 박어른 경위의 하루 일과는 잔소리로 시작합니다. 아저씨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누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친한 건 좋은데 이렇게 괴롭히면 어떡해. 밤사이 별일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노숙인들의 잠자리 정리까지 그의 몫입니다. 이거 뒤쪽으로 좀 몰아내고 길거리 쓰지 말고 통행은 해야지. 서울역에 상주하는 노숙인은 약 200명. 매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레 이름을 모두 외웠습니다. 노숙인들도 박경희가 자신들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박아론 경기를 칭찬하는 그런 노숙인들의 평가가 상당히 많고요. 노숙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성향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박아론 경위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다 보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의 잔소리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담배 피지 말고. 아저씨 마스크 쓰시라고. 아저씨 마스크 좀 쓰시고. 어르신 드시고 마스크 꼭 쓰세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 이곳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들은 코로나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희는 한 명 한 명 설득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106명을 찾아냈습니다. 가끔은 저항이 심한 노숙인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술 드신 분이 이제 좀 행패를 부리다가 그 완강하게 거부하는 과정에서 그때 긁혔던 거? 어디에 긁힌 거예요? 손톱에요. 하지만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한 노숙인들을 만날 때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8일에는 10년간 실종 상태였던 한 노숙인을 가족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몇 끼나 찾으셨어요? 지금 실종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 모두가 꺼리는 노숙인 전담 경찰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또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숙인 분들은 국민의 한 일부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길에서 아프시고 쓰러지고 계시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324명이고요. 어젯밤 9시 기준으로는 1,020명 새로 발생을 하면서 주말에도 4차 유행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2주 뒤에는 과연 확산세가 잡힐까 궁금한데요.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현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주말에 1,300명이 또 넘었습니다. 주말 기준으로는 이제 사상 최대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감염 건수 대비 양성률이 상당히 또 높은 것도 특징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이 6.42%고요. 네. 그건 바로 전날 혹은 일주일간 평균 정도가 한 3.6%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2배 정도 높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일주 전에 비해서 국내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숫자가 거의 2배 이상 는 것과 맞물려서 예. 계속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 사실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6개월 만에 300명을 또 넘어섰다고 합니다. 316명. 지난주 9일부터 이제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이제 20%를 넘었다고 그러는데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는 그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발병 환자 수가 전체 전국 환자의 많을 때는 85%까지 차지했었고요. 예. 지금 80% 정도에서 줄어서 비수도권이 20%를 넘어서 22%, 23%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일주일간의 경향을 놓고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서 비수도권으로 전체 확진자 는다는 것은 네.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나 규모로 보면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전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이 부분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부산, 대구 이런 광역시 중심으로 많이 퍼진다면 네.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겠다는 여지가 많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또 이제 델타 변이 환자가 느는 것도 이제 특징인데 정부가 이제 수도권 환자 중에서 확진자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델타 변이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세종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아직은 뭐 숫자상으로는 우세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환자의 3분의 1이 변이 바이러스고 네. 그 변이 바이러스 중에는 알파 변이와 델타 변이가 있는데 수도권 지역인 경우는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델타 변이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알파를 넘어서 2배 이상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시간 문제입니다. 우세종이 돼서 전체 신규 확진자의 7, 80%, 8, 90%가 델타 변이로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지금 당장의 현상을 보고 우세종이 안 되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상 속에 감염이 늘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백화점이 지금 서울 지역에서만 다른 보도에까지 의하면 3군데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군부대에서도 역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걱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지난 12월부터 계속 지속됐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만 과거에는 이제 규모가 크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그 현상은 있었고요. 그 전체 확진자 중에 어디서 감염된지를 알면 다시 밀접 접촉자를 찾고 격리 범위를 정하고 하는 우리 K 방역이라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 작동되어 왔었는데, 근데 그렇게 찾을 수 없는, 즉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전체 확진자의 지금 30% 가까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소위 밀접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고 격리자한테 문자 보내서 검사 받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경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이런 경우는 더더욱 앞으로 이 방역이 수단이 좀 적어져서 특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최고 단계죠. 4단계가 이제 적용이 돼서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이제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 사실상 이제 셧다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2주만 잘 지켜내면
확산세가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좀 희망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상당히 이제 이번에 핵심의 그 거리두기 핵심은 개인 간의 접촉과 사람 간의 모임을 제한하자. 2인 이상, 2인이라는 것 기준으로. 2인은 결국 가족만을 한정한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상적인 가족을 넘어선 사회생활은 불가피한 경우를 빼면은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일상생활의 봉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그대로 이제 거리두기 효과는 2주면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환자 발생 양상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런 희망적인 전망을 충분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제 델타 변이가 변수로 이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에어컨 때문에 확산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방역 수칙이 과연 인원만 줄인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게 이제 좀 더 장소 같은 경우를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문제, 즉 공간에서의 그 넓이와 부피와 환기를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이런 거리두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 소위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감염이 30% 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염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무증상의 감염자를 조기에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대폭 확대해서 방역으로 체크하지 못하는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만 현재 이 감염 수준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여름 휴가철이 더 다가와서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백신 접종 얘기를 이제 좀 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 30대 중심으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접종을 사회 활동이 많은 이 젊은 층을 좀 대상으로 좀 먼저 우선 접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약간 뒤늦은 얘기지만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략적으로 백신 접종 전략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 이유는 백신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백신을 갖고 있다면 이런 전략도 구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최소한 7월 말까지는 백신이 확보된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확보돼 있는 그 리스트 필수 접종 인원에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나중에 8, 9월이 돼서 백신 접종이 충분하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11월까지 70% 접종으로 이게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시키겠다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도 이제 계속 앞서서도 봤지만 계속 확산하고 다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앞으로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문가 말씀 들었습니다. 최재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 전주 34도, 대구 3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오늘 있는데요. 특히 충북과 강원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이 계속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2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거센 확산세가 번지면서 지난 주말 비수도권에서는 3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55세에서 59세까지 352만 명 등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는데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예약은 오는 토요일까지고 접종은 26일부터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프로야구 리그도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구단 단장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사장단이 모이는 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에서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까지 NC와 두산 1군 선수 5명이 확진돼 잠실과 고척 경기가 사흘 연속 취소됐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입니다. 민주당은 예비 경선 결과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고 경선준비위원회가 꾸려진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선언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첫날인 오늘 대선 예비 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